선생님, 제 남자친구는 정말 완벽해요. 학벌도 좋고, 연봉도 높고, 성격도 다정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의 밤이 너무 두렵고 지루해서 헤어지고 싶어요. 제가 배가 부른 걸까요? 진료실을 찾아온 30대 전문직 여성의 하소연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복에 겨운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관계의 존폐를 결정짓는 아주 심각하고도 타당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속궁합이 안 맞는다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정서적 박탈감은 우리 뇌의 고통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동상이몽, 그리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정교한 솔루션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뇌과학과 임상심리를 바탕으로 사랑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뇌과학 박사 한지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남성분들, 혹시 내 여자가 침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왜 그녀가 결정적인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지 궁금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과 뇌가 반응하는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속도입니다. 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 반응 주기는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그립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단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도 물리적인 준비 상태인 발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족 번식을 위해 설계된 진화론적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의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부교감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뇌에서 이 상황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는 신호가 떨어져야 비로소 혈류가 골반으로 이동하고 질 내부가 촉촉해지며 근육이 이완되는 복잡한 생리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남성의 속도대로 돌진하는 것은 예열되지 않은 엔진을 강제로 풀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망가지고 탑승자는 공포를 느낍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는 나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이 즉 애무는 본게임을 위한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사랑을 확인하는 본게임이자 오르가슴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생략하고 담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시간을 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자존감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통해 매력을 인정받고 싶어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의 라인이 아름다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옷을 입거나 자세를 취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자신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트로피와도 같습니다. 남자가 바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칭찬해 줄 때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남자가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심리적인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언어적인 자극, 즉 칭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피부 결이 너무 고와서 만질 때마다 떨려. 당신의 라인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아. 같은 평소에는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침대 위에서는 최고의 최음제가 됩니다. 청각적인 자극은 뇌의 변형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닭살 돋는 멘트일지라도 그 순간 그녀에게는 자신이 여왕이 된 듯한 황홀감을 선물하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콤플렉스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여성마다 감추고 싶은 신체적 결함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부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뱃살이 좀 나왔다거나 튼 살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눈치 없는 남성분들이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요즘 살 좀 쪘네 라며 그 부위를 장난스럽게 건드리는 순간 여성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성적 흥분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억제제입니다. 그녀가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고 가리려고 하는 부위는 침대 위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대신 그녀가 자신 있게 드러내고 평소에 자랑스러워하는 부위를 찾아내어 그곳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경이롭다는 듯이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관찰의 영역입니다. 평소 그녀가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거울을 볼 때 어디를 유심히 보는지 관찰하십시오. 그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그녀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파트너로 변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만의 지도 그리기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신경 말단의 분포와 성감대의 위치는 여성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성감대가 내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등 뒤를 쓸어내릴 때 전율을 느끼지만 어떤 여성은 간지러움을 느껴서 오히려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강한 압박을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를 선호합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은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과거의 경험, 즉 전 여자친구에게 통했던 방식을 현재의 파트너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여기 좋아하던데 너는 왜 그래? 라는 말은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녀의 몸은 과거의 데이터로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만의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반응의 관찰과 대화에 있습니다. 그녀의 몸을 탐험할 때 손끝의 감각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포착해야 합니다. 내가 목덜미를 애무했을 때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는지, 허벅지를 만졌을 때 근육이 움찔거리는지, 혹은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바이오피드백 과정과 유사합니다. 입력 자극에 대한 출력 반응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느낌 어때? 여기를 만져주는 게 좋아? 아니면 저기가 더 좋아? 이런 질문들은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줍니다. 그녀가 원하는 강도, 속도, 리듬을 찾아내어 그녀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녀는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남자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남성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여성의 숨겨진 성감대들과 여성을 무장해제시키는 결정적인 필살기 동작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 신경계를 직접 자극하여 깊은 이완과 흥분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이 방법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숨겨진 성감대와 그곳을 공략하는 필살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감대라고 하면 가슴이나 그곳 같은 1차적인 부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훨씬 더 섬세하고 광범위한 감각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숨겨진 공략 포인트는 바로 눈꺼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부학적으로 눈꺼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 조직 중 하나이며 수많은 미세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시각을 차단하는 막이 아니라 뇌의 휴식 스위치와 연결된 아주 특별한 버튼입니다. 여성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키스를 시도할 때 입술이 아닌 감겨있는 눈꺼풀 위에 가볍게 입을 맞추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안구 주변을 적당한 압력으로 자극하면 안구 심장 반사와 유사한 효과를 일으켜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긴장해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여 무장 해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접촉에 대해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방어적인 기질을 가진 여성에게 이 눈키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는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아끼고 있어 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우리 뇌는 나머지 감각인 청각과 촉각에 더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감각의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의 숨결 입술의 온도 채취가 평소보다 몇 배 더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진한 눈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드러운 눈꺼풀 애무를 반드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필살기 포인트는 바로 옆구리와 허리 라인입니다. 늑골 아래부터 골반 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은 뼈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부위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동물들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배와 옆구리를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신뢰하는 대상에게만 허락하는 영역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거나 옆구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릴 때 여성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이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강력한 안정감과 소유감을 느낍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까요? 브루스를 출 때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과 허리를 감싸는 것 어느 쪽이 더 이성적인 텐션을 유발할까요? 어깨 동무는 친구나 동료 사이의 우정을 의미하지만 허리를 감싸는 행위는 명백히 성적인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공략할 때는 손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은 근육을 수축시킴으로 비비거나 따뜻한 물로 든 손을 이용해 허리 뒤쪽의 척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쓸어내려 보십시오. 척추를 따라 흐르는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뇌로 직접적인 쾌락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성의 곡선미를 상징하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는 지방 조직이 두꺼워 직접적인 신경 자극은 덜할 수 있지만 시각적 심리적 만족도가 매우 높은 부위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애정 어린 손길로 어루만지거나 가볍게 움켜쥘 때 여성은 자신의 여성적 매력이 인정받았다는 충만감을 느낍니다. 어떤 여성들은 관계 도중 엉덩이에 가벼운 키스를 받거나 톡톡 두드려주는 행위에서 큰 흥분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남성의 정복 욕구와 여성의 피정복 욕구가 맞물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단 너무 강한 힘으로 쥐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항상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공략법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리듬의 과학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도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이것은 감각 수능이라는 뇌과학적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방에 들어갈 때는 향기나 악취를 강하게 느끼지만 몇 분만 지나면 그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침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여성이 좋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 부위만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주구장창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신경은 금방 그 자극에 적응해버리고 쾌락은 지루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약 조절 일명 밀당의 기술입니다. 강하게 자극했다가 갑자기 깃털처럼 약하게 스치고 빠르게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멈추듯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뇌가 다음 자극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도파민 시스템이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여성을 애태우는 기술이 여기서 나옵니다. 절정에 다다를 드듯할 때 잠시 멈추거나 자극의 부위를 옮겨버리면 여성의 뇌는 더 원해. 왜 멈추는 거야? 라고 아우성치며 흥분도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오르가슴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필살기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남자는 손기술이 정말 좋아. 이 남자의 혀 놀림은 특별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귀 뒤쪽을 살살 핥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잘 해주지 않지만 내 여자만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어 나만의 시그니처 무브로 만드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의 서핑입니다. 여자를 흔히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침대 위에서도 여자의 감정 기복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갖는 도중에도 여성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몰입했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성분들은 혼자만의 흥분에 도취되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립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가고 몸이 경직되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자는 마음속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천장을 바라보게 되고 남자는 혼자만의 레이스를 마치고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여자의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여자의 반응이 시원찮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속도를 늦추거나 동작을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 불편해? 무슨 생각해?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1분의 멈춤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가 다시 감정을 추스르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섹시함입니다. 이런 배려와 관찰이 없는 섹스는 아무리 테크닉이 화려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나와 감정을 교류하고 있다는 연결감입니다. 이 연결감이 끊어지는 순간 여자의 몸은 닫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했던 한 커리어 우먼의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이 모든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성분은 완벽한 스펙을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경제력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 위에서의 무지함과 서투름이었습니다. 이 년을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원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밀어붙였고 여자의 몸에 대해 공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다른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였구나. 그 남자의 현란한 애무와 배려 깊은 리드에 그녀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잠자리가 견딜 수 없이 끔찍해졌습니다. 내 남은 평생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고 결국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성품이 훌륭하고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아이를 낳거나 배설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확인하는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잖아. 나는 가정적인 남편이잖아. 라는 말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침대 위에서의 노력 없이는 당신은 반쪽짜리 남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까요? 나는 타고난 감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파트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과 관계를 망치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을 바로잡는 교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 왜 이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게 해드릴 비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대 위에서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트레이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체위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그곳, 특히 질점막과 외음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예민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안구의 점막만큼이나 섬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의 손은 일상생활과 노동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고 손톱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투박한 손으로 혹은 날카로운 손톱 끝으로 여성의 예민한 부위를 만진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미세한 상처, 즉 마이크로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손톱깎이를 드십시오. 손톱은 하얀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짝 그리고 둥글게 깎아야 합니다. 깎은 후에는 반드시 파일로 갈아서 거친 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깎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외과적 준비입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하듯 여러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르십시오. 거친 손바닥이 여성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을 때 느껴지는 까칠함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립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손길만이 여성의 뇌에 안전하다,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디테일이 명품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교정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클리토리스, 즉 음액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마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강하게 문지르거나 비비면 여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음액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남성의 귀두보다 2배 이상 예민한 감각 기관입니다. 이곳을 전이 초기, 즉 충분히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른 손가락으로 직접 자극하는 것은 누나를 손가락으로 비비는 것과 같은 통증과 불쾌감을 줍니다. 여자가 몸을 비틀거나 엉덩이를 뺀다면 그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아파서 피하는 회피 반응일 확률이 99%입니다. 고수는 절대 그곳을 직접 공략하지 않습니다. 주변부를 빙빙 돌면서 간접적으로 자극하거나 충분한 에아액이나 윤활제가 확보된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게 터치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여성의 뇌가 쾌락을 인지하고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진득하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훈련법은 바로 감각 집중 훈련, Sensate Focus입니다. 이는 성치료의 선구자인 마스터스와 존슨 박사가 고안한 치료법으로 성기능 장애나 불감증을 겪는 커플들에게 처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일단 삽입을 금지합니다. 오직 서로의 몸을 만지고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 끝까지 가지 않는다 는 규칙을 정해두면 남성은 발기시켜야 한다, 사정해야 한다 는 수행 불안에서 해방되고 여성은 아프지 않을까, 오르가슴 연기를 해야 하나 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납니다. 서로 번갈아 가며 파트너의 몸을 마사지하되 성기 주변은 피하고 등, 팔, 다리, 얼굴 등을 다양한 압력과 속도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이 느낌 어때? 손이 따뜻해서 좋아. 이 과정은 뇌의 감각 피지를 재배열하고 서로의 청화, 피부 그 자체를 쾌락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점차 범위를 넓며 성감대까지 터치하되 여전히 삽입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과 입으로만 서로를 만족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성은 사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여성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섬세하게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생이라는 기본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성의 후각은 남성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특히 배랑이 여성의 후각은 거의 탐지견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남성의 성기 주변, 특히 포피 안쪽에 끼어 있는 치구, S맥마, 나땀 냄새 소변, 잔여물의 냄새는 여성의 변형계의 즉각적인 혐오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라도 그곳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순간 여성의 질은 본능적으로 닫혀버립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비누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남자의 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구강 청결 또한 필수입니다. 담배 냄새나 커피찌든 내가 나는 입으로 키스를 시도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청결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섹시함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활제 사용을 생활화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내가 흥분시키지 못해서 여자가 젖지 않는 건가? 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윤활제 사용을 꺼립니다. 혹은 인위적이다 라며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여성의 몸, 컨디션, 생리, 주기 스트레스 복용하는 약물 등 수많은 요인이 애액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진행하면 마찰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고 뇌는 성관계를 고통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윤활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부드럽고 더 깊은 쾌락을 위한 성공의 도구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항상 윤활제를 비치해 두고 조금이라도 뻑뻑하다 싶으면 주저없이 사용하십시오. 미끌미끌한 감각 자체가 새로운 성적 자극이 되어 흥분을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차가운 젤이 닿는 게 싫다면 손바닥에 덜어 천으로 든 뒤 발라주거나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과 함께 젤을 바르는 남자의 모습은 여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사려 깊고 섹시하게 다가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성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숨겨진 성감대를 찾았으며 구체적인 송이술과 매너까지 장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넘기 힘든 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연인 혹은 권태기 부부가 겪는 익숙함의 늪입니다. 선생님 다 좋은데 제 아내는 이제 가족 같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농담이 뼈 때리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익숙해지면 지루해집니다. 도파민은 오직 새로움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떻게 매번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파트너를 바꿀 수 없다면 상황과 맥락을 바꿔야 합니다. 뇌를 속이는 고도의 심리전, 즉 롤플레잉과 장소의 변화, 그리고 중년 이후 찾아오는 갱년기와 발기부전 같은 신체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제5의 성적 전성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이 권태로움을 깨부수고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에로스를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침대 위에서의 행위를 넘어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부부만의 은밀한 소통법, 그리고 나이 듦을 아름다운 완숙미로 승화시키는 감동적인 마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능 저하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자를 만족시키는 무기 없는 전쟁의 승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삽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천국이 열립니다. 그 마지막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관문이자 어쩌면 모든 부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인 권태와 노화라는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50대, 60대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농담이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돌을 보는 것 같고 아내를 보면 나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더 이상 익숙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어도 30년 동안 삼시세끼 그것만 먹으면 질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새로움을 원합니다. 파트너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맥락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손쉽고 강력한 방법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늘 똑같은 안방, 똑같은 조명 옆방에 아이들이 자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는 에로스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가끔은 과감하게 집을 탈출하십시오. 근사한 호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낯선 공간이 주는 긴장감과 해방감은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듯한 짜릿함, 혹은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행지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부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낯설미 주는 도파민 효과 때문입니다. 공간을 바꿀 수 없다면 침실의 가구 배치라도 바꾸거나 조명의 색깔이라도 바꿔보십시오.
시각적 정보가 달라지면 뇌는 새로운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역할극, 즉 롤플레잉입니다. 거창한 코스튬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명찰을 떼고 낯선 남자와 여자로 만나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 마치 처음 소개팅하는 사람들처럼 존댓말을 쓰고 서로를 탐색해 보십시오. 저기요, 시간 있으세요? 라는 유치한 장난이 의외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익숙한 배우자에게서 낯선 타인의 향기를 맡을 때 꺼져가던 성적 긴장감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나태함입니다.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 즉 남성의 기능, 저하와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성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곳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거나 하다가 중간에 시들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성성이 끝났다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저 몸의 컨디션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억지로 세우려고 애쓰거나 쥐구멍으로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 몸이 좀 파업을 했네. 대신 내 손과 입으로 당신을 천국에 보내줄게. 라고 여유 있게 대처하십시오. 삽입만이 섹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넓은 쾌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삽입보다 구강 애무나 손가락 자극에서 더 강렬한 오르가슴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주무기가 고장 났다면 보조무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히려 남성이 사정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여성의 쾌락에만 집중할 때 여성은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부담이 사라지면 거짓말처럼 남성의 기능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섹스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감과 위로가 있을 뿐입니다. 여성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찾아오는 건조증과 위축성 지렴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좀 아파서 그래. 윤활제를 좀 더 많이 써주고 시간을 좀 더 들여줘. 이 솔직함이 두 사람을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늙어가는 서로의 몸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주름진 손으로 서로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20대의 풋사랑은 흉내 낼 수 없는 중년 부부만의 완숙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언어적 소통의 힘입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맞추십시오. 많은 부부가 부끄러워서 혹은 습관적으로 눈을 감거나 천장을 봅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아이 컨택트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며 호흡을 맞추는 순간 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되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리무빅 공명이라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해 라는 말 100마디보다 그윽한 눈빛 교환 한 번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제발 바로 등을 돌리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들지 마십시오. 후이, 즉 애프터케어는 본게임보다 더 중요합니다. 격렬한 파도가 지나간 후 고요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처럼 서로를 꼭 안고 천을 나누십시오. 이때 나누는 고마워, 행복해 라는 속삭임은 뇌의 햄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 좋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다음번 관계를 기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섹스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피부는 처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늙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배설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성소, 싱수호입니다. 이 공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남자이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방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쑥스러움은 문 밖에 벗어두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서툰 손길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손길 하나가 배우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시들어가는 관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기적을 시작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솔루션들이 여러분의 침실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테크닉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은 전염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제2의 신혼, 그리고 뜨거운 황혼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회복 전문가이자 행복한 성연구소 소장 김혜진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